모든 이야기는 한 해 쌀쌀한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건강 클리닉에 다니는 주부 김경자 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경자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은 회사에서 바쁜 직장인으로 그녀는 가족의 건강을 항상 챙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자 씨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비타민 D가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영양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가족들이 감기를 자주 앓기 시작했고, 둘째, 최근 몇 개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면역력 강화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김경자 씨는 지역 병원의 건강 클리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중 경자 씨는 비타민 D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비타민 D 보충제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경자 씨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비타민 D3 형태의 보충제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B2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높고 효능도 우수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순도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 마크가 있는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자 씨는 올바른 제품 선택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의사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동네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약국에는 다양한 비타민 D 보충제가 진열되어 있었고 그녀는 고민 끝에 몇 가지 제품을 찜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제품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추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 씨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헬스 관련 최신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경자 씨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리뷰하는 유명한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었고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날 경자 씨는 추천받은 웹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제품의 사용자 후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제품이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많은 사용자가 효과를 체감했다고 적은 후기를 보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제품은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김경자 씨는 의사의 조언과 사용자 리뷰를 참조하여 적절한 비타민 D 보충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면역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 감기도 예전만큼 자주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큰 만족을 느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웃들과도 공유되어 많은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매해 겨울이 올 때면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챙겨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A부터 Z까지 다양한 접근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A. 운동.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방출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B. 바람 쐬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커피 줄이기.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불안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D. 디지털 디톡스. 소셜미디어에서 잠시 벗어나면 정신적인 소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 일기 쓰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한 방법입니다. F. 명상. 짧은 시간의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G. 친구와 대화하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누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H. 호흡 연습. 깊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I. 아이디어 실현. 창의적인 작업은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J. 취미 활동.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K. 키워드 설정.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낮잠. 짧은 낮잠으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M. 음악. 감상. 음악은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N. 자연과의 연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O. 오픈 마인드.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됩니다. P. 프로세스. 수용.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긍정적인 자기 대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R. 규칙적인 생활. 일상의 리듬을 정립하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S. 스트레칭.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 감사 연습. 매일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데 유익합니다. U. 유연성. 예상치 못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V. 직관 따라하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W. 워크라이프 밸런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X. 이전 경험. 반영.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기릅니다. Y. 자기사랑.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Z. 즐거운 일 찾기.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관리법 A부터 Z까지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신건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명상은 여러 면에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도 존재한다. 먼저 명상의 장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연하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번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명상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며 이는 종종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몰입할 필요가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는 학습이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명상은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상 중에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마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제 명상의 실천법을 알아보자. 명상은 하루에 단 몇 분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설정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장소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 적합하며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지속하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앉거나 눕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마치 잠시 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반복하며 호흡의 흐름에 집중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둔다.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명상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더 많은 여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정신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된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위한 일일 명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당장 명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정신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길 권장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아침, 혜진은 늘어나는 스트레스에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쁜 업무와 끊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점검할 겨를 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몸의 경고는 혜진에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그녀가 한 것은 아침 루틴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고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기가 수월해졌다. 명상 이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갔다. 또한 그녀는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외식이나 편의점 식사를 즐기던 혜진은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은 그녀의 에너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식단에 포함하여 비타민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썼다. 이와 함께 그녀는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은 다음날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한 덕분에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혜진의 또 다른 변화는 신체 활동량 증가였다. 주말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일은 그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이나 사이클링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감정 일기를 작성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이 과정은 그녀로 하여금 작은 행복과 긍정적인 면을 찾게 만들어줬고 삶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었다. 혜진의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나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지치는 자신이 아니었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늘어났다. 혜진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